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조용히 혼자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와우넷 2를 이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녹화하려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동시 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업종 중에서 저평가된 업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를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좀 저평가예요. 반도체 쪽이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이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생산을 하고 있는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이클이 있어요. 고객사들이, 전방 고객사들이 반도체를 재고 보충을 많이 할 때는 수요 증가에 의해서 가격이 증가하고 어느 정도 재고 보충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요가 둔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건데 이러한 사이클이 보통 6개 분기, 1년 6개월마다 이러한 사이클이 이제 나와요. 근데 반도체 가격 하락 이슈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거의 국한됐을 뿐이지 다른 유망 소재 업체와 부품 업체들은 실적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가령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격 하락에 의해서 마진이 좀 축소된다고 밑에 있는 거래처 협력업체의 가격을 막 후려치고 이러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것은 가격을 낮춰버리면은 소재와 부품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의 어떤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맏형인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안 오르고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다운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반도체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왜냐면 그때가 싸거든요. 쌀 때 사서 분위기 좋을 때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래도 소재하고 부품업체들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평가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업계에서는 목표가까지는 막 낮춰요. 일부러 높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상. 근데 나중에 이제 업황이 다시 개선되는 흐름, 아마 내년쯤 되면은 반도체 업황은 다시 개선이 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실적 대비 목표가를 크게 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서 오히려 지금 쌀 때 사서 내년도까지 묵혀둔 뒤에 팔게 된다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원익 QNC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원익 QNC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에 걸쳐서 고객 관리를 고객사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지금 증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익 QNC가 생산하고 있는 그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한번 살펴보죠. 잠시만요. 원익 QNC는 반도체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쿼츠를 보통 제조를 합니다. 이 식각 쪽은 반도체 미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부분이에요. 일단 이쪽에 쿼츠인데 쿼츠가 뭐냐면은 뒤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이쪽 시장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 26%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매그네치, 그리고 TSMC,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죠. 이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램 리서치하고 텔 이런 쪽은 반도체 식각 장비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거점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대만, 독일, 중국 이런 쪽에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쿼츠 쪽에서의 84%의 이제 점유율이 매출 점유율이 나오고 있죠. 국내와 이제 수출이 이제 반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쿼츠는 뭐냐면은 이 반도체 웨이퍼 있죠. 웨이퍼를 보호하고 이송하고 동그란 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쿼츠는 뭐냐면 석영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도 있고 막 그런데 뭐 이 석영은 사실 모래잖아요. 흙 퍼다가 제품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수급에 대한 문제나 가격 변동폭이 이렇게 크지 않은,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변동폭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쿼츠는 그러니까 식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식각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모두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 비메모리 쪽을 키운다라고 하니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TSMC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10년간 초호황, 그렇죠, 슈퍼사이클이 이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의 모든 기기들이 자동화로 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쿼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츠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받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앞으로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당연하죠. 이건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익을 추구하는 그 흐름으로 산업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전 세계 1위 이 쿼츠를 생산하고 있는 원익 QNC의 수혜는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쿼츠 쪽에서는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지금 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 2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세계적인 이제 식각 장비 업체 쪽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램 리서치 쪽에서는 점유율 15%, 텔 쪽에서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장비 업체들이요, 이 식각 부품 공급 업체들, 원익 QNC 같은 고객사들을 교체하지 않습니다. 이게 함부로 교체했다가 고객사인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쪽에 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업체를 다른 업체들이 끼어 들어와가지고, 신규 업체가 끼어 들어와가지고 점유율을 파먹거나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는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장비 업체는 교체할지언정 소재나 부품 업체는 교체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품질에, 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은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시장 지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자산 분석을 보시게 된다면 유형자산이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죠. 예, 이 의미는 이 전방산업의 쿼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지금 생산 능력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에 미국 모멘티브 회사를 인수해서, 이거 쿼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원재료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세계 1위가 됐고요. 최근에는 고객사의 주문 증가에 의해서 이 쿼츠 분야의 시설을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만정성부터 확인하죠. 재만정성은 뭐 볼 거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123%고 순차입금 비율이 53%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모멘티브 회사 인수를 했고, 그리고 향후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 생산 능력을 높이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향후 성장을 목표로 한 그 외부에서 자금 조달한 거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을 이어나가죠. 허나 재무 안정성이 양호하다. 왜 그러냐? 이 부채 비율이 123%인데, 이 부채라는 것은 장기 부채, 단기 부채가 존재하는데, 기업은 장기 부채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 단기 부채 때문에 부도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단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100%가 넘었잖아요. 유동 비율이. 그것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돈이 남아있다. 59%가. 그렇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양호하다. 이런 거고요. 투자 많이 하고 있죠. 이때 모멘티브 회사 인수하느라고 자금 조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증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익현 씨는 고객사의 주문량이 증가해야지만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자기들이 뭐 임의적으로 코치를 만들어가지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소비자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방 산업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전 세계 유력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이미 삼성전자는 평택 3공장을 만들면서 생산 캐파가 37%가 늘어났고요. 인텔도 31%, 하이닉스 27%가 늘어났는데, 자, TSMC 보세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죠.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를 하고 있는데 생산 능력이 무려 6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객사의 생산 캐파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그럼 전 세계 1위 쿼츠를 생산하고 있는 원익 QNC에 대해서 쿼츠의 주문 물량이 증가하겠죠. 이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익 QNC도 거기에 발맞춰서 증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매출 성장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보시면은 원익 QNC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객사의 주문량이 증가할 거에 대응해서 일단 지금 증설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생산 매출 캐파는 한 3,1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내년도 2023년도 여기 나왔네요. 2023년도 2분기부터는 이 공장이 완공이 돼가지고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되는데 매출 캐파가 무려 61%가 증가한 5천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객사들의 주문 양이 증가된 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지금 증설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 안 좋은데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반도체 사이클과 무관하게 시장 내에서는 쿼츠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실적이라는 것은 정립이 돼요.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좋아진 실적 대비 또 내년에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안 올랐다? 그러면 올해 저평가일 때 싸게 사가지고 내년도 그 열매를 따면 그 열매는 굉장히 달콤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자, 고객사의 지난해 증설 효과에 의해서 주문량 증가 때문에 실적 좋아지는 거 보십시오. 여기 실적도 계절적 특성 없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고, 올해 1분기 때는 매출액이 27% 오르고 영업이익은 70%가 증가했어요. 2분기 때는 매출액이 20% 증가, 영업이익이 47%가 증가했네요. 이게 좋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가 볼까요? 보세요. 뭐 반도체 가격 사이클 뭐 하락 이슈, 반도체 분위기 안 좋으니까 같이 얻어 걸려가지고 도매급으로 떨어졌잖아요. 자, 2020년도 주가를 볼게요. 2020년 작년도 주가의 흐름입니다. 박스권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올라갔다 떨어지고. 근데 지금 우리 영업이익이 70%, 47%가 증가했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샀을 때 싸게 사고 그 기업의 적정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내어주는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지금 그 미국 쪽에서 금리에 대한 매파적 발언 때문에 최근 장세가 좀 안 좋은데, 그런 장세하고 이 기업의 가치하고는 무관한 거죠. 단순히 기업의 품질과 기업의 성장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겐세일이죠. 그걸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실적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한 요 정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업계에서 이거 추정 실적을 좀 갖고 왔는데, 이 추정 실적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정 실적들이 거의 다 안 맞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죠.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이 정도 왔으니 3분기, 4분기 매출액이 더해지면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업계에서 추정한 2022년도 실적 매출액은 어느 정도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지금 19%예요.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한 17% 정도,
아마 4분기 정도 되면 뭐 직원들 보너스 주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겠지만은 최소한 27%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가 될 것 같네요. 요거보다 좀 높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이고, 업계에서는 향후 3년 동안 2024년도까지 매출액은 매년 16%씩 오르고 영업이익은 무려 매년 50%씩 연평균 이러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쿼츠에 대한 수요가 이만큼 타이트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뭐 분위기 안 좋아서 주가 떨어졌다? 네, 떨어졌던 주가는 다시 오르게 되겠죠. 기업 가치에 근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반도체에 대한 가격 사이클,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이클 형성이 되는데, 올해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다시 반도체 가격이 회복 사이클로, 업 사이클로 전환이 되면은 분위기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실적도 좋아지니 지금 싸게 사두면은 내년도 굉장히 큰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PR에 가장 영향을 주는 EPS를 보겠습니다. EPS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 정도까지 달성했어요. 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뭐 거의 뭐 한 4분의 3 정도 수준에 이미 도달했고,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해지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올해 추정되는 EPS 값이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뭐 초과 달성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EPS 성장은 전년 대비 약 34%의 높은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또 업계에서는 원익 QNC의 앞으로 EPS 성장률이 연평균 25%로 엄청난 성장이죠.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2.7%에서 뭐 2%대로 좀 낮아지겠다 뭐 보통 그러면서, 경기 침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GDP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도 좀 부진할 거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 연평균 25%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0배를 초과하는 성장률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때 투자의 근원적인 해법은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 경제 성장률을 5배 이상, 10배 이상 초과 성장하는 기업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가 쌀 때 사면은 금상첨화죠. 예.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목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올해 실적, 아까 여기 EPS 한 요 정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반기 더해지면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올해 이 추정 실적에 따른 추정 PER은 8.4로 떨어집니다. 이건 너무 저평가예요. 왜냐, 연평균 성장률, EPS 성장률이 무려 25%인데 지금 PR이 8.4예요. 그럼 이거는 뭐 반의 반이잖아요. 이거는 3분의 1 토막 났어요. 지금 성장률 대비 지금 주가가 3분의 1 가격이에요. 논리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자, 그러면 업계에서 이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를, 목표가를 산출을 했는데, 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분위기 안 좋은 업종에서는요, 목표가를 굉장히 낮게 잡아요. 그걸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잡는 거예요. 낮게. 근데 분위기 좋을 때는 같은 실적이 나오는데도 목표가를 높게 잡아요. 좀 이상하죠.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잡아요. 그것을 뭐 현실적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논리인데, 일단은 시장의 논리가 그러니까 거기 한번 순응해 보죠.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냐면 2022년도 실적에 따른 목표가를 36,000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PER로 환산하게 된다면 목표 PER은 고작 11.5배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그동안 PER의 고점이 20이고 저점이 6, 이 박스권에서 11.5면은 박스권 하단에다가 잡은 거죠. 싼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한다면 너무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너무 싸게 매겼다라는 거고, 좋게 말해서는 달성 가능한 수치다, 충분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사게 된다면은 이 싼 목표가에 만약에 이 8.4가 이제 11.5배로 가게 된다면은 36,000원, 즉 지금 사게 된다면은 43%의 기대 수익률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거를 올해보다는 내년까지 들고 가는 것이 어떨까? 내년에도 성장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년 정도 되면 약 75%의 기대 수익률이 존재한다.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실적 변동폭이 크지가 않아요. 이게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적 등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이 기업은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더구나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량, 생산할 때마다 부품이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가격은 좀 떨어지지만 계속적으로 생산량은 지금 축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하는 수준에 맞게끔 실적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높고 따라서 이 목표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그 확률이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종목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분위기 안 좋을 때 반도체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위기 좋을 때는 비싸게 사게 돼요. 그래서 결국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분위기 안 좋을 때 싸게 사서 분위기 좋을 때 팔자. 내년도입니다. 내년도도 실적 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실적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싸게 지금 거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시게 된다면 그러면 내년도 목표가는 36,000원이면 여기네요. 36,000원 여기. 올해 목표가 여기고 내년도는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겠네요. 36,000원이면은 내년도가 44,000원이네요. 44,000원 여기네요. 요 정도 올라가겠죠. 야, 지금까지 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니까 주가 역시도 꾸준하게 가네요. 그쵸? 이게 반도체 전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쿼츠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거죠. 결국은 여기까지 도달하겠죠. 내년 정도 되면은.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